안녕하세요. 매일같이 우리 동네를 이렇게 오가는 그 익숙한 갈색 트럭 있죠? 바로 UPS 얘긴데요. 네. 워낙 우리 생활이랑 가깝다 보니까 이 회사가 정말 평생 믿고 투자해도 될 만한 곳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마침 또 UPS가 여러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하니까 오늘 그 속사정하고 또 미래 가능성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UPS의 그 사업 본질부터 최근에 겪는 어려움, 앞으로의 전망까지 속 시원하게 한번 알아보시죠. 네, UPS 하면 보통 그냥 물건 배달하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이상이죠. 복잡하고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는 기업이니까요. 맞아요. 현재 어려움이 좀 있긴 하지만 이 회사가 원래 가진 그 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좀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그렇죠. 흔히 그냥 택배 회사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UPS의 진짜 핵심 역량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그 물류, 로지스틱스라고 봐야겠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단순히 물건 옮기는 걸 넘어서 그 수많은 상품을 제일 효율적으로 딱 픽업하고 최적 경로 찾아서 정확한 시간에 배송하는 이 복잡한 과정 전체를 관리하는 능력이요. 이게 진짜 경쟁력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말 막대한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그 규모하고 네트워크가 핵심이에요. 아, 규모화 네트워크? 이게 그냥 트럭 몇 대, 창고 몇 개, 이런 물리적인 자산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를 연결하는 그 촘촘한 망, 그리고 그 망을 가장 잘 돌리는 노하우, 데이터 분석 능력까지 다 합쳐진 결과물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의 물동량이 어떻게 변할지 미리 예측해서 자원을 딱 배분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거나 교통 상황이 변해도 안정적으로 배송을 계속 해내는 능력 같은 거요. 아, 경쟁사가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정말 힘든 거죠. 일종의 경제적 해자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마존 같은 자체 배송망을 막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그런 큰 회사조차도 아직 UPS 네트워크를 꽤 많이 쓴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냥 비용 문제만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아마존의 존재가 UPS 네트워크의 가치를 더 보여주는 그런 면도 있어요. 네. 사람들이 서로 다른 곳에 살고 또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한 이 물류라는 건 절대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쵸. 필수죠. 네. 그러니까 UPS가 속한 산업 자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꼭 필요하고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졌는데 왜 주가는 2022년 고점 찍고 나서 60%나 빠지고 심지어 팬데믹 이전보다도 더 낮아진 걸까요? 네, 팔하면서 UPS 주가도 엄청 올랐던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맞아요. 그 팬데믹 시기는 분명히 좀 특별한 상황이었죠. 갑자기 확 늘어난 택배 수요를 시장이 마치 이게 영원히 갈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주가에 좀 과도한 기대감이 반영됐던 거예요. 아, 기대감이 너무 컸다. 네. 근데 이제 엔데믹 되면서 사람들 소비 패턴도 다시 오프라인으로 좀 나뉘고 온라인 쇼핑 증가세도 좀 정상 궤도로 돌아오면서 자연스럽게 그 기대감이 조정된 거죠. 뭐랄까 좀 부풀려졌던 게 현실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팬데믹 거품이 꺼진 것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UPS 내부적으로도 뭔가 좀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그 점이 어쩌면 지금 UPS를 이해하는데 더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UPS가 그냥 외부 환경 변화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네. 미래 경쟁력을 더 키우려고 상당히 능동적으로 그리고 아주 대대적으로 사업을 뜯어붙이고 있어요. 더 나은 그러나 더 대담하게 Better not bigger 라는 슬로건 아래서요. 더 나은 그러나 더 대담하게. 흥미로운 슬로건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을 말하는 건가요? 그냥 비용 줄이는 거 이상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 최첨단 기술 투자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어요. 자동화된 분류 시스템이라든지 AI 기반으로 경로를 최적화한다든지 데이터 분석으로 효율성을 완전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이죠. 아, 기술 투자. 네. 동시에 좀 오래되고 효율 떨어지는 물류센터는 과감하게 없애거나 합치고 반대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최신 시설을 막 짓고 있고요. 핵심은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돈 되는 사업, 즉 수익성 높은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수익성 높은 사업에 집중한다. 그 말은 반대로 수익성이 좀 낮은 사업은 줄인다는 뜻도 되겠네요. 네. 혹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아마존과의 관계 변화도 이런 맥락인가요? 정확합니다.
UPS 입장에서 보면 아마존 물량이 어마어마하긴 한데 상대적으로 마진율은 좀 낮은 편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최근에 UPS가 의도적으로 아마존 물량 처리하는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어요. 네.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전체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길게 봤을 땐 회사의 전반적인 수익 구조를 더 좋게 만들려는 전략적인 선택인 거죠. 그럼 어디에 더 집중하나요? 예를 들면 의료 분야나 아니면 중소기업 대상 물류 같은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방향 전환처럼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런 대규모 사업 개편에는 돈이 엄청 들지 않습니까? 기술 투자해야죠. 시설 새로 짓거나 합쳐야죠. 조직도 바꿔야 하고 이게 또 다른 부담이길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현재 시장이 UPS를 약간 좀 불안하게 보는 이유 중 하나예요. 아,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건 뭐 다들 알겠는데 당장한 매출 성장이 좀 둔화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에서 계속 큰 돈이 들어가니까 재무제표상으로는 좀 부담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비용도 늘고 일시적으로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좀 길게 보면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기 위한 필수 과정, 뭐랄까 일종의 체질 개선 작업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투자자들, 특히 그 꾸준한 배당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UPS 배당 수익률이 7.7%에 달한다고 하는데 와, S&P 500 평균이랑 비교하면 엄청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마냥 좋은 신호로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높은 배당 수익률은 되게 매력적이죠.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효과. 또 다른 하나는 시장에서 혹시 앞으로 배당금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가격에 미리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아, 배당금 삭감 우려. 네. 실제로 UPS의 배당 성향, 페이아웃 레이시오, 그러니까 벌어들인 순이익 중에서 얼마를 배당금으로 주는지 그 비율이 최근에 거의 10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100%요? 와, 그럼 번 돈 거의 전부나 아니면 그 이상을 배당으로 주고 있다는 얘긴데 그렇죠. 그럼 회사에 재투자하거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돈이 부족해지는 거 아닌가요? 특히 지금처럼 막 투자 많이 해야 할 때는 더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바로 걱정의 핵심입니다. 물론 UPS가 원래 전통적으로 배당 성향이 한 70, 80% 정도로 꽤 높은 편이었어요.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였죠. 네, 오랫동안 배당 늘려왔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배당금을 계속 늘려온 역사도 있고요. 이런 기업 문화나 역사를 보면 배당금을 아예 없애버린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 중인 이 대규모 사업 개편 비용하고 단기적인 수익성 압박을 생각하면 현재 배당 수준을 그대로 쭉 유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금 삭감 가능성 이걸 충분히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배당금 삭감 가능성이라. 이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분들께는 상당히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겠네요. 그럼 만약 조정한다면 어느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측은 정말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있어요. 만약에 UPS가 배당금을 예를 들어 지금 수준에서 한 50% 정도 확 줄인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그래도 여전히 S&P 500 지수의 평균 배당 수익률 요즘 한 1.2% 정도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절반을 깎아도 평균보다는 훨씬 높다. 그렇죠. 물론 삭감 자체가 실망스러울 순 있지만 배당 매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결국 투자자 본인이 뭘 더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UPS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단기적인 변동성이나 배당금 조정 위험 같은 걸 감수할 생각이 있느냐 아니면 안정성이 최우선이냐에 따라서 UPS가 매력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UPS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정말 탄탄한 사업 모델,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회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기업이에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이 체질 개선 작업이 성공적으로 잘 끝나면 과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수익성 높은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잠재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좀 긴 안목으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변화에 투자하는 분들께는 어쩌면 지금의 주가 수준이나 시장의 걱정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시간과 인내심이겠네요.
이 전환기를 잘 통과하고 사업 개편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 과정을 견딜 수 있다면 아주 흥미로운 턴어라운드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배당금 조정 같은 불합실성도 실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또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위험 없는 고수익은 없으니까요. 네. UPS 투자는 결국 장기적인 사업 안정성하고 성장 잠재력이라는 매력적인 기회, 그리고 단기적인 실적 부진이나 배당 관련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이 같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UPS라는 참 친숙하면서도 또 복잡한 기업의 속사정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 강력한 물류 네트워크의 힘, 또 팬데믹 이후에 겪고 있는 성장통,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진행 중인 사업구조 개편, 마지막으로 배당금을 둘러싼 현실적인 고민까지. 네. 혹시 UPS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면과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균형 있게 잘 고려하셔서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기업의 그 재무제표 숫자 너머에 있는 전략적인 방향성, 그리고 그걸 실행해 나가는 능력을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UPS처럼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기업을 볼 때는 단기적인 지표 변화에 너무 막 기뻐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좀 더 긴 그림 안에서 지금의 움직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UPS 같은 거대 물류 기업이 보여주는 이런 현재의 변화,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적응 노력은요, 단순히 한 기업의 성장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혈관과 같은 이 물류산업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에 대해서 과연 어떤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